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봐 해봤어? 안녕하세요 인터뷰텔라 시청자 여러분, 진행을 맡은 김현주입니다. 오늘 제가 외람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삿대질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수님, 오늘이 이번 해가 바로 현대그룹의 창업자 고 아산 정주영 회장의 그 서거 15주년이라고 하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삿대질을 시작으로 이봐 해봤어? 라는 메시지, 그의 경영 철학에 담긴 그런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나시죠. 신중서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정주영 회장의 인생 철학을 들려주시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글귀를 영웅 따라하기로 영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영웅을 많이 존경을 하고 뭐 그런 분들 숭모를 하는데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웅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유인전을 잘 읽지 않았는데 역시 남다르십니다. 네, 그래서 유인전을 읽으면은 열등감은 느꼈거든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그래서 뭐 유인들 보면은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이상한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기이한 어떤 그런 행적이 많고 또 머리가 특별하게 좋거나 뭐 아니면 가정이 특별하게 좋거나 이런 거여서 나는 영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영웅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는 못 되겠다. 예, 그러나 뒤에 또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뭐 영웅이라든지 유인이 되려고 유인전을 읽는 게 아니고 예. 어떤 한 사람의 성공적인 산 사람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영웅이겠죠. 네. 자기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참으로 철학적입니다. 그 소중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좀 일종의 영웅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영웅들을 꼭 따라할 필요도 없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다 이런 의미도 하나는 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남을 따라해서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공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영웅 따라하기로 영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물론 영웅을 아는 것은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데 대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영웅을 숭앙하는 사회, 이런 사회는 좀 좋지 않겠다. 그리고 각자가 다 자신의 영웅이라고 믿고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네. 뭐 그런 의미로 영웅을 따라해서 영웅은 안 된다. 그렇구나. 저는 이제 생각을 오늘 아산 정주영의 인생 철학에 대해 공부하는데 딱 첫 줄부터 영웅을 따라한다고 영웅이 될 수는 없다. 일찍 포기하라는 말씀이신가 싶었습니다. 네. 그건 아니었군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주영이라는 한 사람을 숭배한다기보다는 이 정말 가나만큼 최빈국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혁신적이고 위대한 기업의 그런 것들을 일구어 왔는지 좀 그의 인생 철학을 통해서 배울 점들을 하나씩 발견을 해볼 텐데, 두 번째로 스테이 헝그리, 유명한 말이죠. 배고픈 채로 있어라. 요즘 말로 뭐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개척했나요? 스테이 헝그리라고 해서 너는 계속 배가 굶어라 이 소리는 아니고 그렇죠, 네. 배고픈 채로 있어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사회에 옛날에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들어봤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그냥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권투를 하고 생존 수단으로.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어떤 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네.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배고픔 아니에요? 배고프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이제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사회만 하더라도 생리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만큼 다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죠. 그렇죠. 네, 늘상 다이어트들 하시니.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무엇인가 먹는 걸 찾고 갈구를 하듯이 모든 것이 먹는 것에 집중되잖아요. 배고플 때는. 네. 그렇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갈구를 해라.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 느끼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스테이 헝그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말은 스티브 잡스가 네.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해서 유명한 말인데 네. 그건 뭐 스티브 잡스가 밝히고 있듯이 스티브 잡스가 읽은 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테이 헝그리라고 하는 말은 현재 위치에서 만족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추구해라. 무엇인가를 갈망해라. 그런데 배가 부르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충족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 세대, 우리 또 아버지 세대 이런 사람들은 배고픔이 뭔가를 알아요. 너무 이제 하루 두 끼만 먹고 그것도 죽을 먹고 이렇게 해도 생존 이입을 느끼기 때문에 배고픈 걸 알아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돼. 박정희 대통령이 한 얘기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60년대에 우리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먹는 것이 충분하게 되고 난 뒤에 이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 갈망이라고 할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꿈이 사라진 게 아닌가. 뭐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배가 부르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는 갈구해야 된다. 정신적으로. 그게 뭐 꼭 기업가적인 것만은 아니겠죠. 내가 뭘 더 알아야 되겠다. 뭐 무엇에 결핍을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거겠죠. 그러나 그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하는 걸 느낄 때 무엇인가를 찾게 되니까 헝그리 정신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 말을 사용을 했고,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떤 헝그리 정신이 있었나요? 정주영도 처음에는 그랬죠. 농사 짓는 것도 벗어나겠다. 나는 아버지 세대와 같이 땅을 파서는 살지 않겠다. 맨날 땅 파서 살아봐야 가난을 못 벗어나고. 그걸 어떻게 딱 못 벗어나니까 흉년이 그런 얘기하나요. 흉년이 드는 해에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거야. 왜 그렇게 허비를 하느냐, 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가난하게 되면은 집안의 평화까지 깨지더라. 그런데 농업을 통해서는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겠다고 정주영이 생각한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적에 어렸을 때부터 열 몇 살 때 정주영이 가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명한 스토리죠. 가출 청소년. 다섯 번째, 네 번째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세 번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붙들러 와가지고 아버지도 끈질기죠. 그래서 네 번째에 정주영이 들어지 서울로 가출을 하는데 소를 팔았다고. 예? 소를 팔았다고. 소 판 돈을 가지고 아버지 갔다가 그거는 세 번째인가 그러죠. 그건 근데 천인공노할 일이 아닙니까 사실? 예.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없으니까. 소 한 마리 값이 집 한 채 값이 아니었나 싶은데 옛날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주영의 아버지는 그거 질책하지 않아요. 그냥. 역시 정주영이 그걸 뭐 낭비한 것도 아니고 그 돈 가져와가지고 학원에 등록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학원생한테 돈을 맡겨놓고 그래서 남은 돈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또 되게 그래요. 집안에 뭐 있으면 들고 나와서 차비도 마련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소를 판 거는. 소를 판 돈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돈을 훔친 거는 훔친 게 아니죠. 자기 주머니하고 아버지 주머니 같은 주머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가출하고 소를 판 돈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막 소개하시면서 나는 국졸이다 하지만 나는 사회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고 했는데 과연 사회를 학교 삼아서 그는 무엇을 배웠나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한 거겠죠.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규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일찍이 사회에 나가서 배우는 것도 있는데 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뭐 정규 처음에는 뭐 부기국 공부 이런 거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그걸 통해서 어디 취직을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배운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학교가 아니고 큰 학교는 사회다. 오히려 교육의 기회, 학교에서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정주영 같은 경우는 빨리 사회로 진출돼. 그 당시면 다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것이 정주영의 성공의 원동력이 됐다고 봅니다. 이미 그 가출을 한 게 10대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성공한 게 열 몇 살 때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익힌다, 몸으로 익힌다. 그걸 제가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익힌 거가 가장 확실한 거. 그래서 정주영 그런 지식을 빨리 익혔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오늘날의 그 현대의 모태가 됐던 이 현대 건설을 30대 초반에 세웁니다. 30한 정말 젊은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유명한 애플의 창업자죠. 그거 봐도 그래요. 어릴 때부터 기계에 대해서 익힙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대학 1년 다니고 6개월 다니고 그만두잖아요. 물론 돈이 없어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대학에 2년 동안 머물고 소위 말하면 그 애플의 모태를 시작한 게 20살 때예요. 친구하고. 컴퓨터 아버지 차고 시작한 게. 뭔가 실행력도 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겁도 없고. 보면은 우리는 너무 늦어요. 사회 진출이. 그리고 맨날 학교에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교과서 외우느라고 인생을 다 소비하는데 그거보다는 빨리 이 사회의 경험을 빨리 하는 게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 정주영의 자서전이라든지 스티브 잡스 자서전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학교에 오래 붙들려 있고 많은 교육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이 몸으로 익히해서 기업을 일굴 수 있는 그 시점이 늦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걸 토대로 해서 훌륭한 기업가가 된 분도 많습니다만은 이대한 기업가들 쭉 자서전을 보면 다 그래요. 빨리 사회하고 부딪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뭐다. 이런 것을 빨리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짧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발견하는 것,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일을 빨리 발견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물론 그런 얘기 스티브 잡스도 합니다. 네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아야 돼. 없으면은 찾도록 노력을 해라. 근데 일단 많이 도전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경험적인 지식을 쌓는 건데 사실 경험이 없는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산 정주영 회장이 어떠한 사업적 성공을 거뒀고 그런 일화들은 사실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분이 한 가지 특이한 게 그런 젊을 때 먼저 몸으로 내던져서 성공한 그런 인생 철학도 중요하지만 또 나중에 가셔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또 그 특이하게 이제 정치인의 길을 걸으려고도 하셨었잖아요. 그 표현을 정치 노동자로서 꿈을 꾸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그건 이제 왜 그러면 정주영 회장이 거의 92년도이니까 나이도 꽤 됐을 거죠. 1915년생이시니까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말년이죠. 네. 그 막바지에 다다라가지고 정치로 가려고 했던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제 자서전을 보면서 느꼈던 게 우선은 이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을 많이 했고 네. 또 90년대 이 초반이면은 세계가 급변할 때예요. 세계화라든지 맞습니다. 뭐 IT 산업이 막 일어나고 해서 그야말로 기업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기회라고 보여요. 기회, 어떻게 보면 제도약을 할 수 있는 가난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제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정치가 잠자고 있다. 정치가 오히려 잠만 자면 좋겠는데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치에 대한 불신 또 아니면은 그 박정희라고 하는 하나의 자기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정주영하고 배짱이 맞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79년에 죽고 이렇게 쭉 온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내지 10년 조금 더 와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해가지고 아마 저는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사업을 일구듯이 정치도 한번 성공해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기업 마인드로 해보겠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인들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난 이후로 이제 뭐 550, 60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정주영이가 기업인으로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 같다. 자기의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어떤 모멸감을 느꼈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복합적으로 한번 정치에 도전해서 한국이 제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
꿈을 꾼 게 아니겠는가. 물론 거기서 실패했어요. 대통령이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런데 그냥 왜 네. 정치인이라고 표현 안 하시고 정치 노동자라고 표현하셨나요? 그러니까 노동하듯이 정치를 해보겠다는 거겠죠. 그 당시 정치인들은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놀고 먹는. 놀고 먹는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일하는 들어갈지도 정치인. 모르지만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한번 뛰어보겠다. 기업을 일구었듯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번 뛰어보겠다.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영역의 구애를 받지 않고 도전하는 의식이 기업가답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 정치에 도전을 해보겠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제 정주영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스테이 플리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청년들한테 던질 수 있는 메시지. 이게 뭐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고 정주영도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자기가 뭐 대단한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내가 나의 살아온 얘기를 하면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스테이 헝거리 스테이 플리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때 플리시는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러라. 이게 앞에 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스테이 헝거리 해서 내가 무엇을 잡은 거예요. 무엇인가를 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인생을 바쳐서 사랑하고 노력해야 할 그 무엇인가를 찾은 사람이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딴 사람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 스테이 플리시라고 하는 말은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계산하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난 안 될 거야. 이거 계산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플리시하지 않는 경우는 약삭빠르게 계산하고 곁눈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는가. 자꾸 네. 옆에 앉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우리 짜장면 먹으면 짬뽕 먹는 사람 보면 더 맛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일상에서 빠지기 가장 쉬운. 자기가 짜장면 시켰으면 짜장면 열심히 먹고 좋다고 나가야지. 옆에 짬뽕 먹는 사람 뭐 탕수육 먹는 사람 이게 부러워하지 말고 곁눈질 하지 마라. 이것을 이제 전 스테이 플리시다. 우직하게 그 길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닌가. 물론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생각하면 바로 돌아 나오는 것도 용기예요. 네. 우리 운전하다가 보면 엉뚱한 길 가가지고 스테이 플리시 하자고 해서 막 끝까지 가다가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네. 그 용기죠.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해서 빨리 돌아서 해야죠. 그러나 일단은 아니다. 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판단이 서게 되게 되면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믿고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요즘 뭐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가기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지고 2, 3년 못 넘기고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높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내 길이 아니라고 빨리 깨달은 건지 아니면 계산이 빨라가지고 나온 건지는 알 수가 없겠어요. 네. 그러나 일단은 자기 어떤 길을 발견했으면은 찾았으면은 우직하게 네. 그걸 끝까지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그 스티브 잡스가 염두에 둔 스테이 플리시가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정주영도 그래요. 그냥 자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잘못하면 고집이 되겠죠. 주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고 나는 믿는다 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물론 문제는 있어요. 있지만은 저는 이 정치하는 사람이라든지 기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것이 약점이 아니고 도덕적 미덕이 아니겠는가. 네. 저기 두 번째로 있는 그 마가렛 대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대처도 나는 다른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네. 구약 성서를 인용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념의 정치인. 신념의 정치인이에요. 나는 믿는다. 나하고 같은 믿음을 공유한 사람은 나와 함께 가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얘기입니다. 네. 우리 협상에서 뭐 정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나는 이게 내가 믿는 거이기 때문에 너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같이 나가자. 이게 일종의 독선으로 빠질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그런 요소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걸 저는 스테이플리시하고 정주영이가 끝까지 그걸 고집을 했다. 누가 해봤어? 남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다 했고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된 것도 자기가 실패한 게 아니고 국민이 실패한 거다. OIS가 실패한 거다. 이런 아이고나.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스테이플리시한 건가 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주영이 성공의 요소였다. 그런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네. 한번 해봐라. 끝까지 해보고 네. 해볼 게 지금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 수저계급론 나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얘기했는데 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해볼 거를 찾지 못한 거죠 아직까지. 나 인생을 걸 만한 것, 확실하게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그걸 못 찾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우선 찾는 게 중요하다. 남의 소리 들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고민하고 해서 그걸 찾아야 된다.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일수라도 그걸 찾고 매진하다 보면은 영웅은 못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은 못 되더라도 자신이 승인하는 삶. 나는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설사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오늘 이 인터뷰를 하면서 정주영의 자서전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 네. 또 2005년도에 그 스티브 잡스가 15년도면 몇 살입니까? 스티브 잡스가 55년생이니까 15년도면 50살이죠. 우리 형 부록이라고 그러는데 부록은 사실. 그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처음 졸업식, 자기는 졸업을 못했죠 대학. 네. 처음 졸업식에 가가지고 한 그 스피치가 인터넷에 많이 떠들어오고 있어요. 네, 많이 봤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이제 다들. 그거 한번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차근차근 네. 읽어보기를 저는 이제 바랍니다. 네, 오늘 아산 정주영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신중석 교수님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처음에 영웅을 따라서 영웅이 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정주영 회장이 가졌던 그 인생 철학 자체는 정말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열심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것 중에 그런 빛이 숨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늙은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네. 늙은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자기 길을 찾아가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시야가 짧아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 쳐다보지 말고 열심히 자기 길을 찾아가는 그런 젊은이가 됐으면 그게 젊다는 게 특권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늙은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늙은 사람 이야기 듣지 말자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난스럽게 마지막 멘트를 꾸며봤는데요. 오늘 한 모든 이야기가 이봐 해봤어 이 문장 하나에 다 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시청자분들께 이봐 해봤어 한번. 이봐 해봤어. 이건 정중히 흉내내는 겁니다. 네, 손짓으로 빡 한번 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셋. 이봐 해봤어.